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실전 토익 IC 천재 볼륨 1 전면 개정판 박혜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테스트 6회인데 이제 8, 5, 6 몇 개 랜덤 발췌해서 진행을 또 합니다. 풀어놓고 설명 듣는 게 좋은 거 아시죠? 아직까지 지금 무료 강의만 보고 있는 거 아니죠? 103번 문제 발췌되었습니다. University의 largest dormitory가 나왔는데 dormitory가 기숙사거든요. 근데 기숙사고 뭐가 중요하지 않아. 그딴 게 중요하지 않아. 이 문제의 정답은 냅다 빠르게 가셔야 돼요. 요렇게 무조건적으로. 이 보기가 나왔을 땐 무조건적이죠. 숫자 꾸미는 놈 아무나 못하거든요. 진짜로다가. 자, 숫자를 꾸밀 수 있는 거로 아니 전체 다 합해서 totally 왜 안 돼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totally는 숫자보다는 완전히라는 내용의 강조예요. 그래서 나 진짜 이거 완전 다르지 않아? 이전 거랑? totally different. 저희 거 이번에 디자인 만든 거 웹사이트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죠. 완전 다 바뀌었잖아. Totally redesigned. 난 네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진짜 totally agree. 약간 이런 식이고요. totally 만약에 숫자랑 놀게 하실 거면 total of, total을 명사처럼 사용해서 뒤에 숫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어쩌고저쩌고 숫자 얘기하고 in total.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적어도 total 자체가 li가 안 붙은 상태가 더 숫자랑 좋고요. enough 같은 경우에 충분한 600이 어울리진 않거든. 생각보다.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어요. 60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이렇게 enough for 몇 명.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 근데 enough가 바로 숫자를 꾸미는 거 겁나 무리수가 있고요. 그리고 more 같은 경우에는 최악이에요. more는 비교급으로 주로 쓰이는 애죠. 근데 more를 갖다가 만약에 해석을 할 때 더 많은 600명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더 많은 600명이 아니라 600명 이상이라고 할 거면 이게 무조건 들이박혀줘야 돼요. more than. more than. than이 있어야만 숫자 앞에 들러붙어요. more는. than이라는 존재가 없어진 상태에서 more이 혼자 숫자 끄는 거 되게 문제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숫자를 꾸미는 부사가 아무나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nearly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니버시티에서 제일 큰 도미토리인 여기가 이걸 동격으로 표현하고 여기는 수용한다 거의 600명을. 105번 가겠습니다. 105번 보시면 에미 타나카가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기로 예정이 돼 있거나 뭐뭐 하기로 돼 있다. 라는 일정을 주로 얘기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뭐 하기로 돼 있냐면 월요일 날 일을 시작하기로 돼 있대. 그리고 human resource는 인적 자원이니까 인사부서거든 사실 이거. 인사부서 측에서 얘 계약서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채용이 되면 회사가 장난이 아니니까 고용 계약서를 막 바바바박 써야 되거든. 근데 그 계약서를 draft 한다는 건 draft는 동사로서 작성하다의 느낌이 있고 계약서 작성을 아직 마무리를 못했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첫 번째 이거랑 이거 두 개 까야지. with가 전치사고 스틸이 주로 부사인데 품사를 무조건 이해로만 하려고 그러고 누가 머리에만 넣어주기를 바라고 정작 외우진 않아놓고 어떻게 풀어 이거를요. 내가 영포자고 잘 못해서 아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남들도 처음서부터 수저 딱 물고 전치사다 부사다 구별 감별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워줘야 되는데 확실한 건 동사가 두 개 보이잖아요. 그러면 두 동사를 이어주는 건 접속이밖에 없었잖아. 접속이 뿐이잖아. 근데 전치사랑 부사가 태생적으로 접속사가 아니니까 까이는 건데 이걸 갖다가 뭐하러 더 이상 이해가 필요해요. 암기가 필요하지. 그러면 이걸 빼고 나면 사실 얘하고 얘는 접속사가 돼. 근데 once는 접속사도 되고 사실 한때 과거에 란 뜻의 부사도 되는데 접속사일 때는 일단 뭐뭐 하면 막 이런 뜻을 써. 근데요. but은 그냥 접속사가 아니죠. 그러나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and, but, or 이딴 애들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하고 일반 접속사는 해석의 삘이 아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문장이 하나 나오고 또 문장이 하나 나왔죠. 이렇게 두 문장이 나올 때 일반적인 모든 접속사들은 자기 뒤에 남은 문장을 일바로 해석을 해요. 근데 등위 접속사들은 중간에 푸슉 끼잖아요. 지 앞에 문장을 일바로 해석을 해요. 해석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인 거죠. 그럼 once가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해석이 시작이 되는 거고 but이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접속사가 중간에 껴서 두 문장을 이어줄 때 자기 뒤에 문장이 첫 번째 일바의 문장이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앞문장 끝났다고 콤마가 붙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석이 들이막혔을 때는 요거를 보고도 아, 앞에 있는 문장을 일바로 선행시켰나? 그럼 등위인가?
그것도 의심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100%가 아니더라도 영작 기준상 굉장히 효용성이 크거든요. 이 컴마의 유무가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휴먼 리소스가 일단 아직 계약서 작성을 안 했다면 일 시작할 예정이다. 이게 아니고 얘는 원래 월요일날 일을 시작하기로 예정이 돼 있다. 근데 아직도 계약서 작성은 안 돼 있긴 하다.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버스로 가는 거죠. 111번 풀어볼까? 워크숍의 participants, 참석자들은 be 어디 from 부산. 지역명 앞에 from이 붙으면 여기 출신이란 얘기죠. 워크숍 참석자들이 부산 출신이란 얘기야. 근데 entirely가 들어가면 전적으로야. repeatedly 그러면 반복되게 거듭 반복하여야. 그리고 overly가 되면 지나치게. 근데 primary는 주로. 주요하게 첫째로도 되겠지만 주로의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단순한 해석 문제니까 냅다게 읽는 것보단 파트 5는 빠른 눈으로 훑어보면서 전체의 쩌는 해석보다 힌트 단서를 잡아야 돼요. 가장 힌트가 되는 단서 첫 번째, 밥 먹고 하는 짓이 반전을 유발하는 although.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there were a few people. 이게 중요한 거죠. few people에서 a few는 몇몇이지만 적지 않은 파일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 few는 다른 지역에서 온 애도 있다는 얘기예요. 부산이 말고. 그래서 반전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entirely 답될까 안 될까? 제일 먼저 까여야 돼. entirely가 들어가면 전체 다 부산 출신인 것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뒤에 남는 몇몇은 다른 데서 왔어 또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여기서 올 것 같으면. 그리고 부산 출신이다 거듭 부산 이상하죠. 지나치게 부산. 결국에 이 문제의 정답 뭐예요? 포션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로 부산 출신의 사람이 많은데 몇몇은 다른 지역에서도 왔대요. 이렇게 가야지 포션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primary가 정답이 되고요. 문장 끝에 as well은 이렇게 양쪽에 어휘 이어주는 as well, as랑 다르잖아.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이거 아니고 문장 끝에 오는 부사 as well은 또한 역시나 마찬가지로 따로 쓰는 구문이에요. 114번 가겠습니다. 114번 문제를 풀 때요. 일단 얘는 좀 외롭잖아. 얘 아니야. 나돈니 A 이러면 여기서 끝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어? 버덜서 B 이거는 마력이죠. not only A, 버더서 B는. 그리고 not only에서 only 자리가 just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 구문은. 어쨌든 이 not only라고 하는 놈은 뒤에 but, also, but 이런 거 안 보이면 치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얘는 공생이 돼야 되는 구문이니까 뒤에 남은 게 없으니까 까잖아. 그러면 even if 이제 치우는 거예요. even if는 비록 뭐뭐 할지라도 란 뜻이에요. even이 붙었을 때 if는 만약에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딴 게 중요하진 않아요. even if는 접속사예요. 얘는 뒤에 주어 동사를 필요로 할 거예요. even if는 더군다나 생략을 그렇게 감행하는 접속사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문법 구조를 어디서 배웠다고 해서 원어민들이나 현대 영어에서 잘 쓰지도 않는 용례를 뒤집어내면서 그냥 그 한 줄의 문법이 절대 진리일 것처럼 우리가 착각에 들어가서 아 원래 접속사를 활용한 분사 구문은 ing와 pp 이렇게 하시기에는 ing, pp 할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진 않아요. 그냥 if가 pp 구문은 소화할지 모르겠지만 even if는 그닥 좋지 않아요. 그래서 rather than 하고 aside from이 남아요. 근데 aside from은 첫 번째 뭔가를 제외하고 라 뜻이 있어요. 혹은 뭐뭐 외에 이런 뜻이 있어요. rather than은 겁나 복잡하는데 등위 접속사라는 거를 출발했지만 전치사스럽게 어휘만 달랑 남는 것도 되게 잘하는데 rather than은 그럴 때 instead of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요. 뭐뭐가 아니라 라고 해서 자기의 뒤에 거를 부정하고 뒤에 거가 아니라 앞에 거 할 거야 이렇게도 써요. 근데 rather than이 문장을 끌지 않거나 생략을 많이 감행했을 때 instead of하고 비슷해지거나 이럴 때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ing예요. 동명사 형태의 ing에 약간 너무 흥분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해석이 잘 안 될 때에도 ing를 잘 끌 수 있는 거로 유독 문법적으로 다른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틀렸지 않다고 해서 다 정답이 될 것 같으면 우선순위가 없이 표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ing를 좀 더 잘 끄는 빈도가 높은 전치사들은 알아두면 도움이라는 게 되잖아요. To preserve the artwork. artwork는 예술작품인데 그걸 잘 보존하기 위해서 문장 앞에 콤마 달고 나오는 어휘의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부사 같은 짓이 되니까 아트워크 예술작품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museums,
박물관, 미술관들 측에서는 가끔 가다가 keep pieces from their permanent collections in storage. in storage는 in person, in error처럼 약간 in하고 어휘가 치석처럼 붙어가지고 잘 쓰는 표현인데요. 전치사 in하고 어휘 하나가 붙어서 형용사나 부사처럼 파생되는 이딴 거에 머리가 아프기 이전에 storage는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put them on display 에서 on display는 역시 디스플레이가 또 on하고 쩔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갖다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전시하고 진열하는 이란 의미로 그냥 on display가 하나의 또 세트란 말이에요. 근데 on display는 뭐예요? 남한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전시하는 거예요. 자, 어디 딴 데다가 얌전히 보관해 놓는 거랑 짠 하고 올려놓고 보여주는 거 공존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공존할 수가 없는 짓이에요. 되게 상반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제외한다는 느낌의 뺄셈처럼 가는 게 아니라 상반되는 행동은 뒤의 행동이 아니라 앞의 행동. 뒤에 거보다는 앞에 거.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맞다니까요. 해석을 해도요. 그리고 aside from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걸 제외하고 앞에 훨씬 더 큰 게 남는 파이가 보여줘야 돼요. 걔는 이거 외에는 더 많은 이런 거. 차라리 이런 게 낫지. 얘는 상반된 색을 보이는 애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rather than instead of ing 명사 빈출. 여기 ing요, 여러분. ing 명사 빈출. 여기에 또 대표적인 애가 prior to. prior to는 일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들이 일반 명사를 못 남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 명사도 잘 남기지만 동명사 ing도 잘 끄는 거로 뭐뭐 전에로 prior to, before, 그리고 뭐뭐 후에 after, 장소가 아니라 뭐뭐 하는 데 있어서 in ing,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ing, 또 upon은 되게 유명해요.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without ing 뭐뭐 없이 instead of ing 뭐뭐 대신에 in addition to ing 뭐뭐 외에도 이런 식의 애들은 조금 외워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지우고 여기 ing, int로 써있길래 자 요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7번 가겠습니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사실 제가 푸는 방식과 순서가 되게 얄롱얄롱 에이 이래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뭐야 짜증나게 왜 저렇게 풀어? 저렇게 풀면 위험하지 않나? 아니요. 자, 이게 동사예요. 이게 동사예요. 당연히 얘가 주어겠죠. 이놈은 동사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proceeds가요. 원래 proceed가 동사, 명사 다 되거든요. 근데 동사일 때는 얘가 찌질찌질 이래가지고 나 자동사로 써야 되니까 전치사 붙여줘라. depend on처럼 네가 on 붙이듯이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proceed to 그럼 어디로 가다의 느낌이 있고요. proceed with 그러면 뭔가를 진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명사로 쓸 때 proceed는 희한한 감성이 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다가 s를 주로 붙이고 써요. proceeds가 돼야 명사가 되고요. 이때는 지가 동사일 때 뜻하고 갯불 달라지면서 뜻이 뭐냐면 수익금이요. 짜증나게요. 어떤 행사 따위나 기부 행사 따위를 통해서 모아들인 수익금의 의미가 좀 있어요. 그리고 수익금의 느낌을 주는 proceeds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수익금은 훈훈하게 명목상 모은 돈의 총체이기 때문에 이거 꿀꺽 내가 다 쓸 거야 이러면 욕먹죠. 그래서 수익금은 이런 건 여기다 쓰고 이런 건 여기다 쓰고 그래서 자금 따위가 어디에 보탬이 되다라는 표현을 주로 써요. 근데 보탬이 되다 어디에 쓰다 이럴 때요. 쓰는 명목과 방향에 쩔듯이 들어가는 게 go toward예요. go는 기본적으로 자동사라 그래서 전치사가 붙을 때가 되게 많아요. 영어는 더럽게 복잡하기 때문에 go 뒤에 형용사가 보충어로 나올 때도 존재는 합니다. 근데 depend on처럼 전치사를 붙일 거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go about 이라는 표현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잘 안 쓰더라도 go through는 많이 쓰는 거로 실제로 존재합니다. go over도 마찬가지예요. 겁나 많이 써. 근데 자금이나 돈, funds나 proceeds가 나왔을 때 그 돈은 이런 일에 쓸 거야 라고 하면 냅다 이거구나 라는 건 전적으로 암기입니다. 이해로 가는 건 고가 전치사를 소화할 수 있어. 여기까지가 이해예요. 되게 허무하게도. 자동사라고 하면 전치사가 붙어서 하나의 세트가 돼. 여기까지가 문법이에요. 근데 문법 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 전치사가 되잖아요. 지금 이 보기들이요. 문법으로는 세개 구별이 안 돼요. go over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웃돈다, 상회한다가 아니라면 go over는 review하고 비슷해요. 검토하다. 근데 go through는 뜻이 겁나게 많아가지고 어떤 걸 겪다, 경험하다, experience. 어떤 걸 진행하거나 이대로 처리하거나 이걸 통과되다,
proceed with. 그리고 complete, 어떤 걸 끝마치다, 완수하다. 또 얘도 검토하다의 의미를 줄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확실한 건 proceed랑 놀놈이 아니라는 거지. 이걸 외워놨으면 굉장히 빨리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어떨까 싶어서 얘기했고요. 118번 보시면 얘는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118번을 봤을 때요. 자, 힌트 단어 찾아볼까요? while은 동안에란 뜻도 있고 반면에란 뜻도 있어. 접속사야. 근데 동안에일 때는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의 어딘가에는 BING, 진행형 같은 게 보일 때도 많아요. 부대 상황이라 그래서 이 행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렇게 될 거야. 겁나게 동시다발적 느낌을 좀 주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닐 때는 혹시나 하는 의심을 가는 거예요. 반면에 하지만 이런 뜻의 while도 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단서고요. 두 번째, sadden 보이죠? sad가 뭐예요? 겁나 슬픈 거예요. 근데 얘를 동사처럼 쓰려면 en을 붙이시면 동사가 돼요. 생각보다 en으로 끝나는 동사 되게 많아요. 확장하다, 넓히다 라는 동사도 broaden 이렇게 되고요. en으로 끝나는 얘도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sadden이 동사인데 만약에 그걸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리셨더라도 sad라는 스펠링을 보고 아 이거는 슬픈 건데 결국에 허가됐지만 슬퍼. 줄어들었지만 슬퍼. 답변됐지만 슬퍼.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실제로 겪으니까 겁나 슬퍼. B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expect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만 기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소식이나 상황 따위가 예상되어질 때도 충분히 쓰는 애고 expect나 allow 이런 걸 무조건 막 투부정사 아니면 얘들은 쓰지조차 못해 이런 식으로 강박을 가지고 외우면 얘들이 여러 용례가 있는 걸 경험을 하지 않으면 되게 버티지 못해. 해석을 할 때 너무 수학 구구단처럼 풀라 그러니까 결국에 announcement of retirement가 은퇴 발표한 거잖아, 이 사람이. 자기 전문적인 테니스 치는 거로부터 은퇴했다는 건 선수로서 은퇴한 거야, 현역 선수로서. 그러다 보니까 예상은 했지만 예상되는 바였지만 그래도 막상 이 사람이 실제로 공식으로 official로 딱 자기가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 너무 슬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expected가 맞는 다소 해석 문제고요. 20번 문제요. 언더이 눈에 보이는 아래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방침 하에라고 할 때도 잘 나와요. 그래서 under 무슨 policy가 나왔는데 time off는 시간이 똑딱 전원 스위치가 꺼진 게 아니라 time off는 vacation 아니면 holiday의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휴가 방침으로 봤을 때 새로운 휴가 방침 아래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휴가 방침 하에 지원들은 근데 may가요. 조동사인데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요거랑 뭐뭐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이게 두 개가 있어요. 뭐뭐일지 모른다.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두 개 다 돼.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이럴지도 몰라 라는 추측도 되지만 직원들 니들 이래도 돼. 새로운 휴가 방침 하에서는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첫 번째 뒤에 이 매달려 있는 요 놈. 동사가 들어갈 차례인데 이 동사가 내가 목적어를 못 끄는 자동사 depend on처럼 겁나게 자신감 있게 외우는 게 아닌 동사가 바로 뒤에 to 동사 원형을 철석같이 끌고 나왔을 때 이때 to 동사 원형은 이놈의 목적어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아무 동사나 못하고 정해진 특정 동사들 몇몇이 투부정사를 지 목적어로 퍼먹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잘 끄는 동사들이라고 하거든요. 요짓거리가 될 수 있는 거에 무려 3대장이 기어나왔네. 옵션에서 나오는 동사 opt는 투부정사를 진짜 잘 끌어요. 그리고 promise도요. 명사 목적어 끌 수 있지만 promise that 이래갖고 문장 가르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놈도 promise to 동사 원형 진짜 잘해요. 뭐뭐 하는 걸 약속하다. afford요. 그냥 명사 목적어 써도 되지만 afford도 afford to 동사 원형 쩔대로 쪼니까. 그래서 A, B, C가 이 출제자분이 다 투부정사랑 관련된 놈을 넣어놓으셨어요. 근데 보기 뒤에 bother. 야, 나 괴롭히지 마 진짜. 나 힘들다 진짜. Don't bother me.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대상을 끌거나 아니면 bother는 오히려 영어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gerund, 동명사 ing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A, B, C 중에 고를 건데 이 새로운 휴가 방침하에서 직원들은요. may 빈칸할 수 있어요. pay 받는 거를. in exchange for
자, in exchange for은 유명한 양쪽에 전치사를 걸치는 요놈. in exchange for은 유명한 표현인데 in exchange for은 뜻이 뭐냐면 뭐에 대한 대가로 뭐뭐랑 맞바꿔서 교환하여. 그래서 교환한다는 건 뒤에 남은 요거랑 요거랑 둘 중에 아무거든 네가 원하는 걸 대가로 교환해서 이거 할 수 있어. 이런 의미예요. 자, 근데 문제는 보시면 여기 빈칸 뒤에 to receive가 먼저 나왔죠. 우리의 목적어는요. 우리 목적어가 to pay가 아니고 to receive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pay는 여기서 급여 같은 느낌의 명사로 쓰였어요. receive 뒤에 목적어 따위로. 근데 빈칸의 후보로 들어갈 수 있는 보기 시에 afford는 자기가 이런 걸 지불, 낼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다, 감당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해석이요. 직원들이 페이를 받는 입장이지 지들이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감당이 되네 안 되네, 여유가 되네 안 되네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 얘기는. 돈을 내는 입장이 아니니까 오히려 급여를 받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A가 답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무슨 선거 나가서 공약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약속을 왜 해요? 직원들이 손가락 걸고 약속을 왜 해? 그래서 새로운 휴가 방침하에서 직원들은 사용 안 한 베케이션 데이즈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휴가를 가고 싶으면 휴가 가도 되고 아, 나 무슨 휴가 됐어 안 가 가는 게 더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사용 안 되고 차곡차곡 악에 받쳐서 모여진 그 휴가들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로 맞바꿔서 하는 거로 해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은 자기들이 약속하거나 돈 내듯이 뭔가 지들이 감당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opt가 맞는 거고요. 121번 가겠습니다. 이 와이프 아웃이라고 하는 게 명사, 콤마 명사는 서로 동의어니까 새로운 코미디 시리즈야. 근데 이게요. released, 출시가 될 거래요. 네트워크는 방송의 스트리밍 플랫폼, 스트리밍이 뭔지 알죠? 라이브로 싹 쏘는 거 있잖아. 유튜브 같은 거로. 그리고 24시간 브로드캐스트 TV 프리미어. 이 프리미어는 방영이나 상영의 느낌이 있으니까 브로드캐스트는 방송인데 TV 방송으로 프리미어. 상영하기 24시간 전에. ahead of로 가는 게 맞겠네요.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명사 뒤에 명사가 또 나오는 게 무슨 짓인가요? 이렇게만 너무 이상하게 문법적인 구조로 보지 말고 이걸 따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24시간이든 2주든 30분이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간이 나오고 뒤에 시작 행위가 나왔을 때 이 행위보다 이 행위를 하기 이 기간만큼 전에 후에가 제일 좋아요. 이런 구조는요. 앞에 기간이 있고 뒤에 시작 행위가 나오면 이 행위, 이 기간만큼 이 행위를 하기 전후 이렇게 간다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가 앞에 붙은 것도 얘가 이어주기 위해서 파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면 in front는요. 이렇게 써야지 전치사야. 양쪽에 뭐뭐 앞에. 더군다나 얘는 구도예요. 장소, 구도, 위치. in front of에서 of가 없이 in front만 얘기하면 front랑 뒤에 있는 of이랑 또 그냥 명사처럼 중복만 돼. 그리고 by then 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then이 부사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y then, until then, after then 이렇게 할 수 있겠으나 이 then 뒤에 또 명사가 나오면 이 then 자체는 이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by then은 앞에 기간이 아니고 시점이 나와요. 날짜나 요일 이런 거 있죠. tomorrow morning 이런 시점. 그렇게 나오고 by then 그때까지는 잠깐 대기해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 제가 내일 10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준비하고 나올게요. by then.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close to라고 하는 건 이럴 수 있어요. close to에서 to는 전치사 to도 되고 전치사 to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가까울 때도 쓸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close, I am close to my retirement.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네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close to는 장소도 끌 수 있어요. close to the seminar room. 그럼 세미나 룸에 가까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close to는 혼자만 쓰는 것보다 be close to, 비동사가 붙은 형태로 쓰거나 하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고요. 또 하나, close to가 되면 뒤에 시점이 나와야 되는데 상용에 가까운 24시간. 별로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은 ahead of인데 ahead는 혼자 쓰면 부사거든요.
근데 of가 붙으면 전치사가 돼. 근데 ahead of는 전치사 할 때 뜻이 뭐냐면 앞서서, 그러니까 전에란 뜻이 있어요. 얘 before의 대용도 되고요. 충분히 prior to의 대용도 돼요. 그래서 얘가 전에 계열이다 보니까 정답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TV 방송 프리미어 24시간 전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먼저 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뒤로 가고요. 122번 가겠습니다. 122번. 122번 보잖아? 그러면 이걸 제일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제가 이걸 좀 좋아하거든요. that of랑요. those of.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이런 문법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that하고 those가 this, that 할 때 that 하면 뭘 가르치는 느낌이 있잖아. 가리키는 느낌. 근데 이렇게만 원초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센스를 좀 가져야 되거든요. 빠르게 풀 수 있는 센스를. those가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의 포스를 드러낼 때는 those who라는 문법도 있는 건 알죠. 저도. 근데 이거랑 상관없이 that of, those of가 되면 자기 앞에 써져 있던 어떤 단어를 받아 먹는데 이걸 그대로 뺏겨서 쓰는데 이때 that은 단수명사를 뺏겨온 거고 those는 복수명사를 뺏겨오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볼까? 고용위원회에서는 믿어 의심치 않아 that 이하를. 자, 가까운 문장 볼까? 미스 아메드 언니야의 skills는 아주 완벽하게 나이스리하게 멋지게 complement 보완하다의 뜻이에요. 먼투로 끝나지만 동사 겁나 잘 되고요. 참고로 compliment는 칭찬과 찬사 계열이니까 구별을 하시고요. 여기서는 이로 끝 스펠링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완하다. 그리고 existing members of the team. existing은 기존에 현재 존재하는 이런 뜻이니까 팀의 기존 멤버들의 빈칸을 보완해 줄 거야. 이 아메드 언니의 스킬수가. 그러니까 이 언니의 스킬은 기존 팀원들이 갖고 있는 스킬에 큰 보완이 될 거야. 아주 훌륭해. 이런 느낌인 거죠. 결국에 이걸 받아 먹을 거라서 저는 that of의 복수 형태 those of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이중소유격 배우지 않았나? 이거 있잖아. my friend 여러분 거꾸로 해봐. 그러면 a friend F-L-I-E-N-D F-L-I-E-N-D a friend of 그 다음에 뭐였어? me가 아니라 a friend of my friend 줄여서 a friend of mine 이렇게 됐었죠. 소유 대명사는 전치사 뒤쪽에 남을 확률이 더 높고요. 나를 위해서가 영어로 for me이지 me for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와 함께가 with 힘이지 힘이도 구리잖아. 그래서 소유 대명사, 목적격 대명사 이런 애들의 there's, them 이런 애들은 다 전치사 뒤에 오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which 같은 경우는 필요 없어. 왜냐면 뒤에가 문장이 아니거든. 관계대명사, 명사절 접속사, 의문대명사 이렇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치석 같은 문법을 다 쌓아서 하나의 거대한 문법의 모체로 얘기하면 요놈 접속사 출신이야. 웬만해서는. which는 절을 끌어요. 문장에서 지가 주어든 형용사적 역할이든 별 생쇼를 다 할 수 있지. 문법은 더러우니까. 근데 확실한 건 which는 문장 두 개를 이어줄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본연의 첫째 원칙이. 근데 문장을 두 개를 이어주는 대시 이미 존재했고 본인 뒤에는 문장이 없는데 which가 왜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of가 뒤에 있고 내가 받아칠 만한 단어가 존재할 때는 그대로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가져오는 that of, 복수일 때는 those of를 의심을 해보란 얘기예요. 그게 A가 정답이 되는 경로고요. 23번 가겠습니다. purchase는요. 명사가 충분히 가능해요. 동사도 되지만 with가 곧 죽어도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동사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럼 여기서 with 뒤에 purchase는 명사로 보면 각각의 구매와 함께 그 구매를 수단으로 해서 우리 고객분들은 포인트를 누적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어요. That can be used. 이 포인트는 사용할 수 있는데 receive discounts. 할인을 받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대략적인 주문은 왜 또 나와? 추산, 판단, 계산, 수치 이런 게 아닌데요. 그리고 inevitable. 얘는 좀 너무 불가피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이건 필연적인.
불가피한 주문. 좀 너무 재질이 좀 너무 무섭고 좀 그렇잖아. 불가피한 존재. 그 뭐지? 히어로물 영화. 아이언맨도 나오고 이런 거. 그 아이언맨도 나오는데 여기 손가락에 여기 보라색 그 빌런 있잖아. 보석 반지 이렇게 5개 낀 사람, 이 사람. 이거 손가락 탕 튕기면은 절반이 날아가잖아. 이 사람이 얘기한 멘트 중에 하나가 I'm inevitable예요. 난 필연적인 존재다. 지금 이게 왜 나와? 지금 이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필연적인 물가 상승, 어쩔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의 발생 이런 것도 아닌데 굳이 이럴 필요 없고요. gradual order은 또 왜 진격의 거인이 나오고 있는 거야? 또 gradual은 점진적인 점점 주문.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subsequent가 정답이 돼요. subsequent는 이후에 발생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subsequent는 전치사 얘랑도 잘 놀아. 뭐뭐 후에 이래가지고 subsequent to랑도 되게 잘 놀거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subsequent는 이렇게 명사를 꾸미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매를 해놓으면 포인트를 누적해서 그거 갖고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주문들에. 이래가지고 subsequent가 정답으로 제일 적절하고요. 24번 딸기가 나왔다. 딸기. Farmers Market 농수산물 직판장에서 지금 구입할 수 있고 이런 딸기 중에야 The ones에서 ones는 딸기 받아친 거지 얘도. The ones sold by Kelkin Farms에서 sold 되는 게 가장 저기요. 그 The ones에서 이 ones는요. 더 숫자 1들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숫자 1이면 원은 복수가 안 되는데 애초에 하나짜리니까 원즈가 됐다는 것 자체는 이게 수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앞에 나왔던 거 이거 딸기 받아친 거죠. 그러면 주어가 딸기거든. 딸기들이 주어야. 딸기가 주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비동사 뒤에다가 명사를 웅장하게 때리 넣어버리시면 더 보고 명사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넣어버리면 주어, 비동사, 그리고 명사는 서로 주어랑 동의어가 돼버려요. 딸기는 맛이다 이렇게 하시면 딸기 자체가 맛과 동의어는 좀 많이 웅장하고 구려요. 그리고 문제는 더 뒤에 더 must는 최상급으로 겁나 잘 어울리죠. 근데 flavorful이라고 하는 건 맛과 풍미가 장렬인 굉장히 맛 좋은 형용사가 될 수 있는데 형용사 혼자서는 더랑 놀지 않죠. 형용사 뒤에 있는 명사 때문에 더가 나올 수는 있어도 형용사 혼자서 더랑 놀진 않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은 비동사 뒤에는 어찌됐건 뜻이 없는 비동사의 보완 어휘, 보충 어휘, 보어가 필요하다. 이것만 알아도 정답은 li를 넣지 않고 C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어몽이 들어가면 최상급 유발이 될 때가 많아요. 어몽은 얘들 중에선 얘가 제일 쩐다. 이런 느낌으로 범주를 만들어 주거든요. 125번 가겠습니다. After paying the licensing fee, 뭔가 허가료, 어떤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어떤 그런 fee, 수수료를 paying하고 나면 너는 the right. 자, right 앞에 더가 붙었으니까 이거 to 동사 원형할 right. 이딴 식으로 나왔을 때 right는 더를 혼자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라고 읽거나 올바른 이러지 마시고 권리라는 명사로 읽으셔야겠죠. 더 뒤에. 그러면 명사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열받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비동사 더하기 뭘 집어넣어도 ed가 붙는다는 거죠. 그럼 BPP는 뭔 태예요? 전설의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능동태랑 다르게 뒤에 목적어 있으면 죽어요. 근데 목적어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 안 남아야 된다고. 근데 남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보통 놈이 아닌 거예요. 이 놈이 애초에 태초에 능동태일 때 지가 사형식이었던 거예요. 나 원래 목적어 2개까지 퍼먹을 수 있는 거 알죠? 사람 목적어, 일반 목적어 2개 퍼먹잖아.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사람 목적어 you를 주어 자리로 이동했지. 그럼 수동태가 돼도 목적어 하나는 낑길 수 있잖아. 나라내는 나는 이러고 있는 게 사형식. 이거 되는 거 이거. grant는 명사일 때는 보조금인데 grant가 동사일 때는 A에게 B를 수여하다. grant A, B가 바로 비벼져요. 거기서 사람이 뜯겨져서 주어로 이동해서 be granted 뒤에 일반 명사 목적어 남는 건 사형식의 월권이죠. enforce라고 하는 건 법이나 규정 따위를 시행하다의 느낌이 있고요. advise는 조언하다, 알리다, 충고하다 의미가 있고 renew는 갱신하다가 있고 말고 중요하지 않아요. BPP 뒤에 지금 명사가 남은 게 중요한 거지.
대표적인 사형식이 가능한 어휘들이고 이 어휘들이 사형식이 안 된다고 못 쓰는 건 아니야, 여러분. 근데 이렇게 수동태가 됐을 때 명사가 남으면 가장 냄새 맡기 좋은 애들 중에 한 후보의 애들이고요. give, offer, grant, award 다 각각 수여하다, 주다, 제공하다 의미가 좀 있고요. tell me the truth. 나한테 사실을 알려줘. tell me 사람 목적어, the truth 일반 목적어 할 수 있죠, 얘도요. 그리고 show me the way. 나한테 방법을 알려줘. show me 뒤에 the way 목적어 두 개 되고요. send me the file. 나한테 파일 보내줘. teach me English. 약간 이렇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애들이다. 129번 갑니다. 129번 보니까요. 아우 짜증나. 길어. although가 첫 번째 힌트. maximum word limit은 없지만 근데 althogh는 밥 먹고 하는 짓이 반전. 그래서 minimum이 아닌 maximum이 힌트가 되면서 최대 몇 자까지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좀 원고 작성할 때 가능한 한 이렇게 하세요. 자, 이걸 소수점 같이 계산이 정확한 분석이 정확하게 하세요. orderly. order은 여러분, orderly는 li가 붙어도 형용사 되게 잘해요. li가 붙은 모든 것만 다 부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명사 뒤에 li가 붙은 애들은 형용사가 겁나 잘 돼요. 값이 많이 드는, 타임리, 시기적절한, orderly, 질서정연한. 중구난방으로 두지 말고 질서정연한. 그리고 distinctive, 특색 있고 뚜렷한 특색과 개성이 있는. 보기 A의 accurate, 정확한. 근데 succinct라고 하는 보기 D는 간결한. 너무 길지 않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써져 있는 힌트 단어가 뭐였어요? 어차피 반전을 원하는 상태였지만 맥락 단어가 많이 몇 자까지 최대 몇 자까지는 된다 이런 뭐 제한은 없긴 한데 그래도 란 뜻이기 때문에 이런 건 양, quantity, 글의 길이를 논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결하게 써주면 좋겠다 가능한 이렇게 돼서 정답은 D가 되고요. keep이요. 오형식이라는 미친 짓이 좀 돼가지고 keep 뒤에 명사 목적어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as는 뭐뭐만큼 뭐뭐한 그냥 뭐 원급 비교라 그래서 설치는 앤데 as 사이에는 원래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는데 keep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성상 목적어 뒤에 보충 자리에 형용사 중에 고르라고 세팅이 된 거지 문법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이제 파트 6 하나 풀어드릴게요. 파트 6는 135에서 138번 기사글을 발췌하였습니다. 테스트 6회에서요. 뷰레나 이 지역에서 2월 5일자에 발행된 기사글이네요. 오는 날 TCN Hospitality Group. Hospitality는 약간 접객업, 서비스업, 호텔, 숙박, 리조트, 레스토랑 약간 이런 게 좀 포함되는 그런 통칭 업계고요. 이 그룹이 withdraw 했어. 첫 문장은 되게 중요해요. 아티클에서. withdraw의 과거 시제가 나온 것 뿐이고요. withdraw로요. withdraw는 계획 따위를 철회하다. 뭔가를 철수시키다. 혹은 ATM 기계 같은 데서 현금을 인출하다인데 지금 캐시 얘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proposal to build a combined 결합된 컨퍼런스 센터하고 호텔을 월스트리트에 짓겠다라는 그 제안을 withdraw 해버린 거예요. 제안을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 철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는 200개의 게스트룸과 7만 스퀘어 피트의 컨퍼런스 스페이스를 포함할 것이다. 이렇게 가면 오히려 안 돼서 어려운 문제예요. 얘도. 왜냐하면 이 문제 어렵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 복병이에요. 앞으로 지어질 게 아니라 일단 철회했잖아요. 그럼 철회했다는 건 당장 이 프로포설은 수포로 물거품이 된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지어지는 확정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지어지게 되면 이런 걸 포함할 거야. 아마도 이렇게 포함할 거야. 이걸 포함해. 이렇게 긍정성의 미래나 현재를 내다보면 무리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놈 있죠. would가요. 꼭 if가 없더라도 만약에 쓸 수 있다면 would가 have pp랑 놀잖아요. 그냥 동사 원형 말고요.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렇게 두 개 더 외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럴 수 있었는데 세상 이럴 수 있었는데 이랬을 건데 그러면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게 됐다는 의미를 요놈만 가져요. 이 네 개 중에. 그러다 보니까 컨퍼런스 센터하고 호텔을 짓기로 한 계획을 철회했다. 그 제안을. 지었더라면 아마 이런 규모였을 것이다 라는 의미. 실제로는 못 짓게 됐지만 이런 느낌은 예밖에 못해.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제 문제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36번을 봤을 때 더럽게 어렵네. 36번은 왜 어렵냐면요. 이게 철회가 되고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이 프로포절 하겠다는 게 물거품이 됐잖아. 물거품이 된 배경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의 힘을 영어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로. 무조건 냅다 해석적으로만 가기에는 진짜 한계가 너무 벽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difficulty는 어려움을 겪다, have difficulty 이럴 수는 있겠죠. disapproval, 불만이란 뜻도 있고요. 반대라는 의미도 어느 정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disapproval을 express하다, 표출하다가 좀 더 좋아요. 그리고 disapproval은 보통 뒤에 disapproval of something, 뭐에 대한 불만인지가 뒤에 내용이 좀 더 붙고요. obstruction은 진로나 방해, 차단, 어떤 방해 이런 거 있죠. 방해물, 방해 요소. 근데 opposition은 뭐냐면요. 이의제기, 반대 의사거든요. 근데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다라고 해서 voice, opposition은 겁나 많이 써요. 그리고요. opposition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난 이거에 이의제기합니다라고 할 때 to에 환장하는 그 경향이 있어. 그래서 oppose 뒤에 to, opposition 뒤에 to, 앞에 voice 이거 무조건 얘일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냅다 사전적인 의미로 검색만 해서 풀면 이만큼 어려운 문제 찾기도 어렵죠. 진짜 얘도 안 좋고 비슷한 뜻 아닌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야 보이는 이런 문제는 너무 열받아 할 때가 아니라 야 내가 이걸 이렇게 빨리 푸는 쾌감을 맛보았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처음서부터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시민들이 반대 의사의 목소리를 막 낸 거예요. 이 플랜에. 여기서 플랜은 앞에서 얘기한 proposal을 받아쳤겠죠. informational meeting. informational meeting은 설명회도 되고 어떤 정보 공유하는 어떤 그런 공청회 같은 회의였겠죠. 지난주 목요일날 열린 데 가서 고래고래 난리를 친 거야. 시민들이. several citizens, several residents. 몇몇 주민들은 express concern. 걱정과 우려를 표했다. 뭐에 대해서? 뭐라고? chosen, 이 선택된 부지가 would be unable to handle a large increase in traffic.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유입량, 이동량 혹은 교통량의 증가를 핸들할 수조차 없을 건데 왜 이걸 짓고 난리야? 뭐 이러면서 주민들이 막 노발대발 막 이랬다는 거지. 응. 그래서 이 반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7번. 이 장소는요. former, 이전에 앨리스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의 홈인 곳입니다. 안 짓기로 됐는데 여기다 이 장소는 원래 이거인 곳입니다.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보기 B, others. 좋은데? 왜냐면 제가 왜 좋다고 얘기하냐면요. several하고 제일 똑같은 놈이 some이거든요. 근데요. some이 몇몇춘 이랬어요. 또 다른 애들은 others하고 되게 쩔거든요. 생각보다. 그 라인업을 알고 있으면 저처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여러분 비슷한 내용의 패러프레이징은 토익에서 일관성을 줘요. 전치사 to가 주로 필요하고요. 동사할 때 object는 to랑 붙으면 따박따박 반대하다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넣었던 정답 기억나요? opposition이요. 제가 봤을 때는 opposition, object to 겁나 흡사해 결이. 그래서 이게 철회가 될 수밖에 없던 원인이 항의가 빗발치고 굉장히 주민들의 쓴뿌리가 심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고객들이란다. 주민들, 시민들 중에 몇몇은 이런 거에 반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시티에 지금 계획된 financial wall, 시가 지금 쓸 수 있어야 되는 재정적인 부분과 그 재무적인 부분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딴지를 걸면서 되겠냐 지금 이런 거 지으면 지금요.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B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accommodate는 수용하기 위해서 월스 스트리트가 6개의 차선으로 확장될 거예요. 라는 얘기는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이것만 갖고 난리치는 거예요. 이 트래픽만 딱 뜯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트래픽이 막히니까 차선을 확장한다. 여기에는 하지 않기로 수포로 들어갔던 그래 처음에 withdraw. 이것의 과거 시제 withdrew 했다. 그럼 물거품이 된 건데 계속 확장하기로 했다. 지금 여기에 지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기 D. TCN이라고 하는 곳은 major complexes. complex가 형용사할 때는 복잡한 건데 명사할 때는 복합 단지. 단지를 좀 다른 2개의 도시에도 열었어. 자꾸 판 벌리는 것만 얘기하니까 B가 맞는 거예요. 이 문제가 많이 어렵네. 딱 봐도 어렵게 생겼어요. 이렇게 문장 앞에 콤마 달고 나오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원래요. 근데 뒤에 바로 앞에
according to its withdrawal. withdrawal은 withdraw의 명사 형태예요. 그래서 철회 성명, 공식 성명 발표에 따르면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게 TCN 측에서는 잘 봐. not given up. give up이 포기하다거든. 근데 not이 붙었으니까 포기 안 했어.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은 컨퍼런스 센터와 호텔의 컴플렉스를 복합시설을 부에나 지역에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자기는 포기 안 했어. 이건 무조건 할 거야, 우리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뻗신 강성의 느낌이 있어. 여기서 시민들이 반대했다는 얘기를 한참을 했고 일단은 요번 거의 프로포설은 안 하기로 withdraw 했다라는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네들 마음속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호텔하고 컨퍼런스 센터에 짬뽕인 그 컴플렉스를 여기다 짓는 아이디어는 절대 포기 안 했어, 우리. 지금 이번 것만 안 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스케일이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 복합단지의 규모가 아무래도 좀 더 향후에 프로포저스 나오는 거는 modest해지겠지. modest는 뭐냐면 온건한, 겸손한 아니면 적당한, 크지 않은, 적어지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However, 그러나 similarly, 이와 같이 유사하게 in fact, 사실상 instead, 그 대신 우리 이거 포기 안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 안 할 생각은 없어요. 무조건 할 거예요. 그렇지만 향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향후에 우리가 다른 또 proposals를 내고 받을 때는 좀 더 modest 할 거예요. 다음 거의 규모는 좀 줄일 거예요. 저희는 이걸 짓겠다라는 저의 이념과 사상, 저희의 목표와 계획, 미션은 절대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했으니까 앞으로의 프로포설에는 조금 더 modest한 스케일로 잡을 거예요. 의지는 꺾지 못할 거야, 니네가 우리를. 그렇지만 스케일은 말 들을게. 이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A로 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슷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B가요. 그리고 보기 뒤에 instead에 많이 낚였을 수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저는. 어려워요. 부사로 넣자니 다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부사로 넣었을 때 우리 이거 포기 안 했어. 대신에 아무래도 이럴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문제에서 풀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시제의 역변도 있어요. be likely to be는 앞으로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 그리고 앞에는 has not give up은 지금 현재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상태야. 그치만 앞으로는 이럴 거야. 이게 더 맞는 거지. 대신에 라고 하기엔 서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instead가 들어갈 거면 앞에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안 되는 상태거나 하지 말라는 상태. 첫 번째, 이거 드라이기로 말리지 마세요. 이렇게 지령을 줘. 부정문을 쓸 거면. 그러고 나서 그 대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뭔가 명령이나 지령 당부로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그 대신 이렇게 해. 이렇게 행동 액션을 정정해 주거나 아니면 뭔가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게 돼서 실패된 거. 우리 이번에 비 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야외에서 못 열 것 같아요. Instead, 대신에 실내 강당을 준비해 놨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대안, 해결책, 혹은 해서는 안 될 행동 뒤에 정정행위. 이런 의미로 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in fact, 사실 줄 거예요. 라는 의미보다는 however로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어려워.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하나 틀렸다고 근데 자괴감 받을 필요 없다니까요. 이런 거는 저도 한 번씩 틀립니다.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저도 읽을 때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는 문해력 연습을 좀씩 했다 정도로 생각하세요. 약간 찝찝하더라도요. 잘 복습하시고 다음 강의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